꿈세계 판매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닥터 에드워드가 정성을 다해 모실게요. 선물용 꿈을 사러 왔는데 이국적이면서 여운이 남는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복잡한 요구사항은 작품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손님의 기분만 망칠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운이 좋은 손님들이 있죠. 마침 얼마 전에 그 조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꿈방울이 들어왔거든요. 사건의 배경은 선주연맹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름을 떨친 검객은 검술의 1인자라는 칭호를 얻고 싶어 했지만 이제 막 100살이 된 여우족 사맥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는 내용이죠. 왠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인데. 선주로 가져갈 선물이니 연맹과 관련 없는 꿈방울이 좋겠어요. 아무거나 몇 개 골라주세요. 저는 당신처럼 무덤덤한 손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거 속이기 쉽다는 말이죠. 이상한 거 골라주시면 안 돼요. 참, 꿈세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은희님들께도 드릴 선물이 있어요. 며칠간 폐를 끼쳤는데 헤어지기 전에 아무런 보답도 안 할 순 없잖아요. 은희님들을 위해 꿈방울 하나를 남겨뒀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여기 손님을 위해 준비한 꿈방울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이제 할 일을 마친 것 같네요. 시간도 다 됐으니 슬슬 돌아가 볼까요? 정신분석 요법을 받고 싶으세요? 정말 멋진 꿈이군요.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다양한 요소가 있네요. 비싼 가격에 구매할 테니 제게 파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럼 눈을 감아주세요. 에이언즈의 꿈? 말도 안 돼. 정훈을 보내려고 하니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어. 왔구나? 일이 생겨서 조금 늦어졌어. 자세한 건 나중에 웰트 아저씨가 설명해 줄 거야. 선주의 사절은 벌써 와 있어? 잠깐 얘기도 나눴어. 마침 너희가 아는 사람이야. 다들 오랜만이네. 오공님? 이 장면을 몇 번이나 상상했는지 몰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까봐 할 말을 전부 생각해왔는데 그럴 필요 없었던 것 같네. 널 데리러 왔어, 정훈. 잠깐 자리를 피해주는 게 좋겠어. 오랜만에 만났으니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어공님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기뻐요. 내가 직접 오겠다고 했어. 그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니까. 그러게요. 하필 전에요. 그 몸 앞으로 많이 힘들어지겠지. 죽다 살아났는데 그런 것까지 따질 입장은 아니죠.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공님과 팔씨름을 하면 제가 이길지도 모른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태어난 건 여전하구나.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건 돌아가면서 하자. 나부로 가는 길은 멀고 남는 게 시간이니까. 완치는 어렵더라도 증상을 완화할 방법이 선주에 분명 있을 거야. 그건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만 아무도 없으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꼭 나부로 돌아가야 하나요? 왜 안 돌아갈 생각이야? 펜틸리아의 독하고 악랄한 수에도 당연히 죽어야 했을 제가 살아남았잖아요. 완매님은 선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왜 저를 구해주셨을까요? 아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장기말이 된 거겠죠. 연맹 내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용의자는 현재 옥골에 있고. 그렇다면 더더욱 돌아가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없어요. 차라리 이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용한다니 무슨 뜻이야? 지금 소멸의 나기는 제 안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나기는 펜틸리아가 직접 만든 거죠. 가능하다면 제가 원수님을 뵐 수 있게 어공님이 이 사건을 장군님께 보고해 주셨으면 해요. 연맹이 선주의 적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데 이 몸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전에 완매가 홀로 나부에 왔을 때 너의 얘기를 했었어. 은하열차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와 비슷한 시기였지. 너가 살아 돌아온 게 펜틸리아의 계획에 없던 일인 만큼 장군님들은 이를 잘 활용하면 연맹이 우위를 다시 선점하게 해줄 기병이 될 거라고 판단하셨어. 하지만 그러려면 내부에 너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숨겨야 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너의 생각이 듣고 싶어. 만약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전력을 다해 너의 편에 설게. 다행히 제가 그 수고를 덜어드린 셈이네요. 앞으로 아주 험난할 거야. 너가 힘든 길을 가겠다고 하면 나도 말리지 않을게. 하지만 내 사심 때문일지 몰라도 그게 너가 정말 원해서 내린 결정인지 확인하고 싶어.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좋은 꿈의 여정 덕분에 전 제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공님에게 제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아마 이 근처에 있을 테니 절 따라오세요. 저건 얼마 전 기묘한 일을 겪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여러 명의 정운으로 나뉘어졌죠. 이들은 다양한 기억에 몰입돼 있는 저의 일부였어요. 그중 한 명은 너무 멀리 간 나머지 지금까지도 이 몸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설마 저 사람 뭘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감정만 놓고 본다면 그녀는 신생아와 다를 게 없어요. 이 배에 오른 것도 단지 마음속의 설렘 때문이었죠. 기억하세요? 어공님께는 지극히 평범한 비행이었을지 몰라도 어떤 아이에겐 그게 하늘과 처음 만난 날이었답니다.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만 해도 넌 내가 품에 안을 수 있던 나이였지. 지금도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은 너무 무겁지 않을까? 농담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때 넌 늘 별대목에 태워달라고 졸랐고 비행사를 평생의 꿈으로 삼았지. 그런데 막상 하늘 높이 올라가자 넌 허둥대며 옆 사람의 소매를 잡고 놓지 않았어. 하지만 그 비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그때 전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땅에 매료됐는데 그건 높은 곳에 올라서가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전 별대목을 조종하는 재능도 없고 경쟁을 즐기는 성격도 아닌데 상단을 따라 세상을 누비기로 했어요. 그 설렘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울리고 있답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네, 단 한 번도요. 이제 전 귀환을 잊은 자로서 더 먼 하늘로 다시 여정을 떠날 거예요. 그나저나 명화 쪽은 좀 어떤가요? 우선 안명에게 맡겨뒀어. 걱정 마. 그의 성격은 너도 잘 알잖아. 일 처리가 좀 과격한 편이라 네 행상 원칙에는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행상 원칙이라 모두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모두가 버리는 것을 취해야 천하를 누비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처세에 관한 제 태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행상의 법칙으로 인간과는 경쟁할 수 있어도 신과는 싸울 수 없다는 점 역시 깨달았어요.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아니야. 넌 전쟁의 무고한 생존자일 뿐이지. 어공님도 전쟁의 생존자셨잖아요. 희미한 꿈속에서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생존자의 이름은 불행이라고요. 하지만 어공님, 하늘 위의 휘황찬란한 신들은 인간과 별들로 대국을 펼친 뒤 수많은 원혼과 백골을 남기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적이 없지. 하지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떻게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되는 대국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난 네가 그 장기말이 되지 않았으면 해. 그저 예전처럼 자유로운 여우로 남아 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길 바랄 뿐이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공님. 대군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 이번엔 제가 대국에 직접 참여할 차례예요. 장기판 위에서 장수를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건 바로 이름 없는 졸병이랍니다. 그러니 전 이제 교활한 먼지가 되어 배우의 흑막에게 재채기를 하게 만들 거예요. 여기도 질서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아니요. 그냥 작별을 위해 들렀어요. 중간에 결정을 좀 바꿨거든요. 이번 여정은 변수가 너무 많네요. 한 곳 더 들러도 괜찮잖아요. 그녀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생각난 몇 곳 중에 운에 맡긴 것뿐이죠. 저도 운이 좋을 때가 있네요. 이런 일을 운에 맡기는 건 썬데이 씨답지 않군요. 바뀌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선 자리를 비켜드리는 게 좋겠네요. 가보시죠. 이 틈에 제가 도망가면 어쩌시려고요?
당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도 뭐든 이용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게 로빈 씨가 아니란 건 압니다. 감사해요. 그럼 워니크는 난 얘랑 갈래. 어쩔 건데? 저랑 같이 있게 해주세요. 별일 없을 거예요. 게다가 제겐 워니크가 필요하죠. 뭐가 됐든 로빈은 도주범과 마주쳐서는 안 되니까요. 정체를 밝히지 않을 겁니까? 작별이라고 해서 꼭 서로가 알아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로빈은 제 이기심 때문에 어떠한 위험도 감수해선 안 돼요. 편한 대로 하시죠. 그럼 가볼까? 가자. 지금 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여정은 말할 것도 없겠지.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로빈 씨.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전 밤꾀꼬리 가문 멤버 워니크라고 합니다. 꿈 건축가시군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꿈 세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로빈 씨야말로 고생이시죠. 요즘 바쁘실 텐데 꿈 건축 경기에는 어쩐 일이세요?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별을 보며 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비록 꿈속 별 하늘일 뿐이지만요. 그 점이라면 현실과 꿈 세계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밤하늘을 올려다봐도 별들은 거기에 없어요. 저희 눈에 보이는 모든 빛은 별들의 아주 오래전 모습이죠. 우린 진짜 별 하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워니크 씨는 정말 철학적이시네요. 꼭 제가 아는 사람처럼요. 이 근처에서 일하시나요? 아니요, 오늘은 휴무예요. 잠시 후에 공연이 있어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왔죠. 공연이요? 여기서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커튼콜 공연이라던데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전망대가 좋은 선택지겠네요. 여기에선 온 페나코니가 내려다 보이니까요. 거리감은 사물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죠. 로빈 씨,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함께 별을 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의 차리시지 않아도 돼요. 사실 부탁할 쪽은 저죠. 이곳엔 꿈 건축 경계이니 꿈을 만드는 자가 그 주인이잖아요. 그나저나 저 별들은 정말 낯설고 익숙한 별이 하나도 없군요.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세요? 높고 아득한 하늘? 아니면 미지? 둘 다일지도 모르겠네요. 스텔라론 재앙이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많은 투숙객이 체크아웃하면서 호텔도 많이 썰렁해졌죠. 페나코니의 내일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로빈 씨의 삶은 별다른 지장이 없길 바라요. 감사해요. 전 괜찮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이었지만 덕분에 많은 과거를 보고 많은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어요.
가지 아쉬운 건 미처 꺼내지 못한 말이 있다는 거죠. 얘기를 전할 상대방이 떠나기라도 했나요? 네, 너무 급히 떠나는 바람에 잘 가라는 말조차 못했어요. 진심에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법이에요. 아마 로빈 씨의 마음은 이미 전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를 격려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죠? 실례지만 격려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방금 막 실패를 겪고 먼 여정에 오르려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페나코니에 차고 칠 정도로 많아요. 꿈을 쫓는 여행객에게 실패란 매일 저무는 석양과도 같죠. 그들의 강한 의지라면 로빈 씨의 미소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달라요. 사람들은 그가 남들보다 훨씬 강해서 쓰러져도 더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네, 그 사람은 일어나기 전에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망설이며 한참 고민할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실패가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반성할 줄 아는 품성은 가치 있는 법이죠. 그럴지도 모르지만 전 그 사람이 변치 않았으면 해요. 어째서요? 전 기억 속 그 사람을 믿으니까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실패했다 해도 전 그의 초심이 잘못되었다곤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는 한때 같은 출발선상에 서 있었고 이제는 그가 무뼈를 향해 날아갈 차례랍니다. 전 그 사람이 혼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가리라 믿어요. 저희는 꼭 함께 날아가지 않아도 돼요. 언젠간 저 높은 구름 위에서 만날 테니까요. 그러길 바라죠. 원이크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떠나기 전에 여기 있는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요. 꿈 건축가님이 도와주신다면 빠진 부분을 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꿈 건축 퍼즐인가요? 최선을 다할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못 찾아도 산책한 셈 치면 되니까요. 전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군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퍼즐은 별하늘의 일부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퍼즐은 날개를 상징했으면 해요. 아무래도 오늘은 우리 모두 운이 좋나 보네요. 이건 왠지 낯이 익은데? 다른 꿈 건축가가 남긴 메모일지도 모르겠군요. 축복으로 꿈 세계의 기반을 다지는 업계 관례가 있거든요. 로빈 씨, 정말 팬이에요. 콘서트를 전부 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영상은 꼭 챙겨봤어요. 제가 로빈 씨의 모든 노래를 좋아한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응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두 번째 퍼즐이에요. 이건 날개일까요? 깃털로 만든 장식일까요? 그 둘의 중간쯤일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꺾인 날개예요. 조금만 더 찾아보죠. 괜찮아요. 이거면 충분해요.
충분하니 이제 돌아갈까요? 이런 상황에선 자리를 비켜드리는 게 좋겠네요. 가보시죠.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내가 향하려는 저 별들은 정말 낯설고 익숙한 별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네가 이곳에서 바라봐준다면 저 낯선 무별도 우리가 다시 만날 고향이 될 거야. 마지막까지 작별의 살을 참는 거야. 어쩌면 난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할지도 모르는데. 먼 여정에 오르게 되면 너무 자신을 올가매진 마. 완벽한 작별은 아닌 것 같군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원래 동생 곁에 조용히 머물다 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넌 왜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메모 2장 말이야. 남들이 봤다면 동생에게 불리한 증거가 됐을 거라고. 너도 제멋대로 굴기 일수잖아. 난 안 된다는 법 있어? 나도 평생 후회하긴 싫었다고. 평생의 후회라. 이 작별은 이제 끝난 거지?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 하지만 웰트 씨, 출발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왜 무명객이 된 건가요? 갑자기 그건 왜 물으시죠? 줄곧 웰트 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함께 다니면서 이 점을 한층 더 확신하게 됐죠. 지금 이 순간 우주의 수많은 세계가 은하열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과 동료들은 일면식도 없는 옛 친구와 악명 높은 도주범을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죠. 개척의 본뜻은 정지가 아니라 전진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왜 스쳐 지나가는 이들에게 시간을 쏟으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계공도 같은 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그 사람 역시 열차와 작별하고 2번 다시 무별로 향하지 못했잖아요. 모든 여정이 꼭 별의 바다로 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차를 떠났다 해도 어떤 개척은 끝나지 않는 법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무명객은 한 사람에 대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 길에 대한 의견은 각자 다르고 가급적이면 우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제 개척 대상은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별하늘 아래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웰트라는 이름은 제 고향에서 세계를 뜻해요.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세계를 만들 수 있어. 그 가능성이 머나먼 무별과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연결고리야말로 제가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수확이죠. 이게 제 개척의 길이자 제가 이곳에 머무는 이유죠. 근데 왜 저인가요? 저도 고향을 급히 떠났기에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작별하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온전히 자아와 직면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지금 당신의 행동처럼 말이죠. 그리고 애초에 저희 둘 사이에 제3자가 존재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들킬 거랬지? 역시 당신의 해안을 속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군요. 이미 원이크의 비밀을 꿰뚫어 보신 듯하니 저도 더는 속이지 않을게요. 가시죠. 이 작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아무리 모습을 숨길 수 있다고 해도 가족의 금지 구역에 발을 들이는 건 대담하군요. 걱정 마세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처음 극장에 왔을 땐 어렸어요. 전 이곳에서 바라본 커튼 뒤 불빛에 매료되었고 그게 꿈의 땅을 이끄는 계시라고 믿었죠. 하지만 몇 년 후 참나무 가주가 되어 다시 이곳에 왔고 비로소 그 불빛 뒤에는 스텔라룬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뭘 하려고 무대로 돌아온 겁니까? 출발하기 위해서요. 전 한 사람의 시작점이 곧 그 사람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노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삶의 끝에서 그들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허공을 향해 양손을 쭉 뻗곤 하죠. 탄생의 순간과 죽음의 순간, 인간은 여정의 시작과 끝에서 힘차게 날개짓을 해요.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전 이곳에서 지난날의 자신과 작별할 거예요. 아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이라니까. 표정에 생동감이라곤 전혀 없잖아. 아, 외모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지던 이유가 그거였군요.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부터 당신의 머리 위엔 화합의 상징인 헤일로가 없었어요. 사실 그 고리가 종족에 내려진 은총이긴 해도 버릴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꿈으로 들어오는 기나긴 생각의 회랑에서 전 헤일로를 벗겨버리기로 결정했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전 도주범이니 가족이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제거해야 했어요. 다른 하나는 고통 때문이죠. 날개가 꺾여 땅에 추락하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고통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전 화합과 질서의 축복을 전부 버리고 난생 처음 평범한 사람으로서 좋은 꿈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그 일로 원위크가 생겨난 겁니까? 얘가 말해도 넌 못 믿을걸? 원위크는 뜻밖의 사건으로 생겨났답니다. 웰트 씨도 잘 아는 사건이죠.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바로 그 웃음 참기 챌린지 때문이에요. 전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페페지 사람의 함정에 빠졌어요. 정훈 씨를 분열시킨 그 짓궂은 장난 때문에 허약한 저 역시 둘로 나뉘었죠.
워니크가 당신의 일부란 뜻인가요? 정말 뜻밖이군요. 겉모습은 전혀 달라 보이는데. 또 다른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당시 마음 깊이 묻어둔 생각이 있었답니다. 어릴 적 그 마음의 소리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마모되어 들리지 않게 되었죠. 어릴 적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전 워니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운이 나빴네. 더 나은 자신이 되지 못했잖아. 그러니 제 마지막 작별이란 정우 씨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조율하고 온전한 자신을 되찾는 거랍니다. 그건 워니크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라지는 게 너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얘기는 진작 끝났잖아.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변수가 안 생길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 어쩌면 나도 내심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 결과가 어떻든 증인은 필요할 터. 전 관중석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시작할까?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고 있더라. 확실히 변한 것 같네. 예전이었다면 잡음을 못 견뎠을 텐데 말이야. 미지의 여정을 떠나야 하니 더는 질서정연한 삶만 고집할 수는 없지. 오늘처럼 예외와 함께할 수밖에 없을 거야. 너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지? 맞아.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해. 페나코니를 떠나면 더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없겠지. 깊이 생각하지 마. 원래 모든 건 통제할 수 없는 법이야.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살아가잖아? 미지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건 내 부족함 때문일지도 몰라. 하지만 너가 나타남으로써 뜻밖의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란 게 증명됐지. 널 만나서 많은 걸 얻었고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나와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뿐만 아니라 너에게 직접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역시 난 네가 싫어. 뭐? 반대로 말한 거 아니야? 네 여러 가지 성격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건 틀림없어. 나도 가끔은 농담을 던지고 싶고 단도직입적으로 속마음을 표현하거나 거리낌 없이 누군가에 대한 혐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 나도 동생에게 너의 모든 노래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 그럼 가서 얘기했어. 그렇게 어린 새를 새장에 가둬야 한다고 그러더니 정작 새장에 갇힌 건 너였구나. 거울을 봐. 자율과 갈등. 네 인생에서 이 두 가지를 빼면 뭐가 남지? 대리석처럼 살다가 넘어지면 산산조각 날 뿐이야. 하지만 난 네가 되지 않을 거야. 그건 불가능해. 난 경솔한 사람이 싫고 그런 걸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언짢거든. 실패한다 해도 난 품격이나 고상함 같은 결의를 쉽게 접지 않을 거야. 그리고 화합에 대한 내 태도도 마찬가지지. 너든 운명의 길이든 지금까지 의심하고 저항해온 대상이 앞으로 내가 의지해야 할 힘이라면 이번에는 조율을 마음에 맡겨볼까 해. 그걸 네가 마무리해주면 좋겠어. 뭐야, 하늘로 동전을 던져서 운명을 결정하겠단 건가?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열차에 치여서 바보라도 된 거야? 아니면 컴퍼니의 도박꾼이라도 신 거야? 실패는 최고의 선생이라잖아. 더 많은 사람을 구하고 싶다면 그들이 무엇을 위해 죽고 사는지부터 알아야 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겪어보는 거지. 봐, 난 변하려고 벌써부터 노력 중이라고. 둘이 하나가 되든 한쪽이 사라지든 난 조율의 결과를 운명에 맡길 거야. 그걸로 내가 마음을 열고 혐오하는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시험하겠어. 그래야만 인간 세상에 발을 내딛고 모두와 함께 대지를 걸을 수 있을 거야. 만약 해내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난 예전처럼
여동생을 실망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오빠에 불과할 거야. 추락은 비상의 또 다른 이름이지. 그렇기에 내 날개가 꺾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속세를 보기 위해 난 인간 세상에 가려고. 그 다음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겠어. 안식은 기대해줘. 난 끝까지 약자와 함께 하늘을 향해 양손을 뻗을 거야. 축제의 별에서 내가 어떤 신분이었든 간에 그건 더 이상 중요치 않아. 우리에게 응답하는 건 신이 아니라 내일의 자신이지. 더는 할 말이 없네. 그래도 기왕 작별 인사를 나누는 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언할게. 농담할 땐 요령을 부리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해. 매번 설명을 덧붙이지도 말고. 아니다. 그냥 넌 농담을 안 하는 게 좋겠어. 그건 부정할 수가 없네. 이런 게 제일 짜증난다니까.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되다니. 그래도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진 마. 그걸 보고 슬퍼할 사람이 있을 테니까. 축제의 별, 꿈의 땅. 이제 난 고향의 작별을 구할 거야. 이대로 막을 내리기 위해선 먼저 다시 무대에 올라야 해. 역시 조율 자체가 제일 까다롭다. 이 무력과 정말이지 거슬려. 모든 게 불타버릴 때까지. 즉흥 공연. 바다를 불태우리. 과거의 내아가 너희는 사라지지 않아도 되니 나와 함께 묵별로 가자. 분위기가 합동 공연 시작. 꿈은 이루어진다고. 좀 가까이 와봐. 바다를 불태우리. 부름을 들었습니다. 고통으로 떠나라. 리듬이 흐트러졌나? 생명은 잘 빚은 술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 안 끝났어! 전장에 합류한다. 전 건너가겠어요. 분위기가 합동 공연 시작. 형은 다가왔도다.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모든 게 불타버릴 때까지. 바다를 불태우리.
스텝에 맞춰. 즉흥 공연. 각자 위치로. 바다를 불태우리. 내가 그것을 밝혀라. 나에게 그것을 의심이 아직 없는가? 전 건너가겠어요. 스텝에 맞춰. 좀 가까이 와봐. 고통 떠나라. 불타버릴 때까지. 분위기가 충분. 합동 공연 시작. 바다를 불태우리. 생명은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 끝났어!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온 다가왔구나. 바다를 불태우리. 꿈은 이루어진다고. 원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고통 떠나라. 안기고는 바다를 불태우리. 이 육신으로 그대를 수호하며 그대를 인도하리라. 분위기가 충분. 합동 공연 시작. 각자 위치로. 좀 가까이 와봐. 불타버릴 때까지. 평온 다가왔구나. 바다를 불태우리. 지혜 확실한 보호를. 생명은 마음껏 즐기라고. 친구들!
8째 날, 나는 나 자신에게 시작을 주노라. 이제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썬데이 씨? 아니면 원위크?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아마 그 녀석이 제 마음속에서 빈정대고 있겠군요. 지금껏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웰트 씨. 작별 여정은 여기까지랍니다. 페나코니를 떠난 후에는 어쩔 계획이신가요? 이제 와서 당신에게 숨길 필요는 없겠죠. 전 페나코니의 스텔라론 사건 배후에 또 다른 내막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텔라론을 조종하는 자가 꿈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걱정 마세요. 스텔라론을 빼앗고 조화의 축제를 빌미로 죽은 에이언즈를 부활시킨 사건의 주동자는 참나무 가문이 맞습니다. 그 흑막은 여러분이 이미 쓰러뜨렸죠. 하지만 고퍼우드 씨는 오늘날 질서의 모든 행위가 화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아마 몽투르 은하계의 가족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을 조사할 방법은 없어요. 페나코니는 작은 영지일 뿐이고 가주들은 관리자에 불과해 함부로 화합의 성지에 가서 신주님의 진위를 물을 수 없죠. 최악의 경우 시패가 이를 내버려 둔다면 약자를 돕는 강자를 어찌 논할 수 있겠어요. 웰트 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화합에는 여러 개의 얼굴이 존재해요. 그분은 은하열차의 가장 든든한 동맹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끔찍한 적이 될 수도 있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차팀이 최선을 다해 현재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도 그런 걱정 때문이에요. 이번 사건으로 축제의 별은 화합과 보존이 서로 견제하고 함께 관리하게 됐습니다. 또 개척의 도움 아래 더 많은 세력이 이곳을 찾을 거고 페나코니는 점차 은하의 공공구역이 될 테죠. 자유는 무명객이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현재 페나코니의 자유가 필요하다니 정말 기쁘군요. 비록 동기는 다르지만 여러분도 제세 안민의 길을 걷고 계시죠. 저보다 더 먼 길을 걸으셨기도 하고요. 운명의 길이 아니었다면 웰트 씨와 대립하는 결말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저희는 물과 불 같은 관계가 아니니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도 꿈의 주인 앞에서 제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 동행은 제 개인적인 담례였을 뿐입니다. 어쨌든 당신도 제 개척 대상이었으니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인간이야말로 만물의 척도이며 그 누구도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낙원을 만드는 건 평생의 수건이지만 앞으로의 여정에선 그 일을 차근차근 잃어보려 해요. 그래서 말인데 염치 불문하고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전 개척의 의지도 없고 진짜 무명객이 될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신념을 존경합니다. 저에겐 고된 수련보다 배움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러니 페나코니를 떠난 후 은하열차에 탑승해 여러분과 잠시 동행하는 걸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게 그가 여기 온 이유일세. 썬데이 씨는 함께 열차에 타길 바라고 있네. 물론 이건 나 홀로 결정할 일이 아니지. 하지만 네가 반대했다면 썬데이 씨를 데려오지도 않았을 거잖아. 웰트, 난 네 판단을 믿어. 누군가 함께 가길 원한다면 당연히 열차 문을 활짝 열어줘야지. 그래도 이번엔 상황이 좀 특별하잖아. 결정하기 전에 네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 그래? 그렇다기엔 고민 가득한 표정인걸?
얘기해봐.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과거의 상대에게서만이 전 제일 값진 경험을 배울 수 있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완벽주의자인 당신은 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걸 통제하려 하죠. 하지만 페나코니를 떠나면 눈앞은 온통 미지뿐일 테니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게 모두에게 좋겠어요. 당신은 인간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개척은 달라요. 저희가 걷는 이 길을 걸으려면 믿음부터 배워야 하죠. 당신도 해내야 해요. 세상 일은 변하는 거잖아요.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하시죠. 이젠 당신이 새로운 막내예요. 아직 정식으로 합류하지도 않았잖아. 잠깐 열차에 탄 것뿐이니 네 자리는 그대로라고. 나도 이견 없어. 절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간 여정에서 답을 찾고 여길 떠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 동료로서 최선을 다할게요. 이제 결론이 난 것 같네. 잠시 후에 이 일을 차장에게도 전해주자. 페나커니에서의 일도 끝났으니 계획대로 슬슬 워프를 준비해야겠지?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헤르테 씨에게 한 번 더 연락을 시도해보려고. 전에 엠포리우스를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결과가 아직이라고 해도 말없이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시도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스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나 봐. 우주 정거장에 몇 차례 연락했는데 모두 응답이 없더라고. 괜한 걱정 말자. 거긴 지니어스의 영역이니 반물질 군단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어쩌면 헤르타 씨가 또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걸지도 모르지. 아니, 아직 조금 부족해. 다 됐어. 응, 가자. 우주정거장을 떠날 시간이야. 그래. 이건 아무도 모르는 잔물결에 불과해. 너도 잘 알다시피 지니어스에게 있어. 질문은 해답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소위 말하는 마법에도 원리가 있어. 세상에 풀 수 없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모르는 게 없는 존재인 당신에게 질문할게. 신성이란 뭘까? 왜 그래? 방금 마치 세븐스가 인형을 보여줬는데 열차팀 멤버들을 본떠 만든 것 같더라고. 너무 귀엽더라. 그걸 보니 옛날 생각이 나네. 난 군인 출신이고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별로 없어. 청해가 어렸을 때 같이 있어줄 시간이 부족해서 혼자 있으면 외로울까봐 봉제 장난감을 많이 사줬지. 그러다 누군가가 청해에게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섭지 않냐고 물었더니 청해는 무섭지 않아요. 전 봉제 인형 엄마들이 많거든요. 라고 자랑하더라고.
천박사 부하들도 웃고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해. 청에는 개의치 않지만 종종 그 이야기를 꺼내거든. 너희 무명객들의 관계와 은하열차의 따뜻한 분위기를 보니 집에 대한 많은 추억이 떠올라. 정말 부럽네. 이 돌 너희가 찾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다행이네. 그럼 너 가져. 열차에 초대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명에 꼭 놀러와.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한 끼는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아니다, 세 끼도 가능하겠어.